네, 6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사례예요. 뭐 사례 문제지만 그렇게 뭐 관계의 문제가 복잡한 그런 문제는 아니겠고요. 을이 갑에게 채권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부종성 소멸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이 충분히 될 거고요. 자, 니은번. 자, 갑은 Y 건물 소실로 인해서 취득한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당권 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건들은 이렇게 담보물 멸실로 인한 대체금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압류해 놓고 우선 변제받는 소위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 담보물건을 채권과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되겠죠. 뭐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물건 성질을 갖고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거고, 이런 현상을 이제 수반성에 의한 분리양도 금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자 5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편안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62번 근저당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채권 최고에게는 이자가 자동으로 산입이 될 거고요. 자, 확정 전이라면 채무자나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거니까 경매 신청과 동시에 이제 거래 종료를 의미하게 되고 채권액은 신청 시에 확정이 될 거고요.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되고 완납 시에 확정되는 거랑 비교가 잘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는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때에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말소를 할 수 있고, 그 초과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확정이 된다. 뭐 이런 지문도 어려운 지문은 아니겠고요. 자, 그러면 뭐 새로운 내용의 지문 없이 자, 늘 나오던 지문에서 정답이 골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3번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마찬가지 문제 길지도 않고요. 내용도 간단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 없지만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유치권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제 특약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라면은 뭐 다음 지문 검토 안 하고 바로 패스해 줘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자, 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자,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의 객체 될 수 있겠고요. 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렸죠.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자, 설정이니까 설정적 승계. 뭐 용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 자,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니까 건물 경락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철거 방지를 위한 일괄 경매만 하는 거지. 자, 우선 변제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토지 쪽에서만 받는 거고요. 4번. 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출발했다면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 저당권자가 동의하고 하더라도 자,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겠죠. 자, 이런 걸 인정해 주게 되면 만약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될 테고, 저당권자가 피해를 안 보면 경락인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대지 저당권 출발이라면 자, 경매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4번 지문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지문을 좀 판단해 본다 하더라도 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니까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4번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65번. 자, 환매 문제인데 뭐 정답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자, 일신 전속권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삼각형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계약인 매매가 무효가 되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될 거다. 그리고 환매 기간을 정했다면 한 번 정해진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된다. 자, 출제 기록이 전부 다 여러 번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정답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일신존속적 권리라는 표현은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양도라든가 다른 사람의 대위 행사가 불가능한 권리를 일신존속적 권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부부 동거권 같은 것이 일신존속적 권리예요. 자, 부부가 동거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대신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법에 주로 있는 권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은 일신존속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삭제하고 정답 1번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자, 갑이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자, 매매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수익회사 표시까지 다 했고 틀린 것은입니다. 항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관계도를 살짝 잘 그려놓고, 자, 갑과 을의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줄 거다. 갑과 병의 대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수익자는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한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답이 걸려요. 자, 그러면 1번에 갑과 병 사이의 채무부존재라면 대가관계의 하자입니다. 갑과 병이니까요. 이걸로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는 행동은 할 수가 없겠고요. 병은 당사자 아니니까. 3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을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갑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은 병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자, 5번은 갑이 병의 동의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자, 뭐 새로운 형태의 지문 없고 관계와 누가 당사자인지만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정답 3번으로 갈 수 있는, 뭐 과거에도 출제 기록이 여러 번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 형태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숙달되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67번입니다. 자,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 후에 후발적 불능이 되었습니다.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 귀책 사유로 불능됐다면 매수인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외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서 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의 채무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다면 자, 위험부담 원리에 따라 대금 청구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대금 지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가 매수인으로 들어간다면 그 지급된 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 주셔야, 그래야 매도인이 대금 청구할 수 없다는 거랑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면 매수인 귀책 사유니까 해제할 일은 아니겠고요. 자, 그럼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을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자, 디귿번. 을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도 을의 잘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위험부담 문제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도 사례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번 이후에서 지금 한 15문제, 16문제 정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이 구간이 득점 구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68번. 자, 과실의 기속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껴들어왔어요. 자, 매매계약에서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는 서로 좀 상관관계에 있어서 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이 과실과 이자를 모두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규칙에 따라서 자, 과실은 돈이 있는 반대쪽에, 돈이 있는 곳에 이자가 발생되니까
자, 이렇게 귀속이 되게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보통은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매 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매매 대금을 완제했다는 말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돈이 입금됐기 때문에 이제 과실은 매 수인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뭐 기억번은 뭐 출제 요소가 굉장히 많은 지문이에요. 자, 니은번,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돈을 당장 안 줘도 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를 먼저 받았더라도 이자 지급의 의무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 표현이 없으면 그러면 물건을 먼저 인도받은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자,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뭐 약정에 따라 늦게 지급하기로 했다든가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한다면 대금 지급의 이자를 가산하면 없어지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자, 니은번까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니은번까지를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 지금 니은 빠졌으니까 지우고 기억 빠졌으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니은 빠졌으니까 지우고, 그럼 이제 정답이 5번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삼각형이 좀 놔도 괜찮은 이런 형태로 박스 문제의 좀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되겠고요. 자, 계약이 취소됐을 때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을 하게 되는 이상, 자, 매도인도 선이라면 이자를 발환할 의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종전에 외워서 풀기는 좀 어렵기는 하겠고, 무효 취소의 경우에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하는 거니까 반대쪽도 공평하게 처리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번에서 삼각형이 나면 문제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 그 니은번과 디귿번의 연속으로 삼각형이 나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기억 니은번에서 확실하게 되면 정답이 골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풀게 하겠다는 태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9번. 최근 들어 이제 매매 예약에 관한 질문들의 출제가 좀 많이 너무 무리하게 많지 않나 하는 측면이기는 하고요. 예약 완결권 관련해서 뭐 새로운 판례들이 좀 등장하고 하는 여파인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매매계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문장은 틀리기 어려워요. 되어야만 한다 이러면 틀릴 수 있겠지만은 뭐 확정할 수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가능성의 문장들은 대부분 틀린 지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도가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 부동산 인도를 받았을 때 기간이 도가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 전공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뜰만한 지문이겠고요. 자, 이 지문의 특성은 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의 성질이 제척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였다라면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기간이 도가하면 그 자체로 완결권 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소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제척 기간이라 힌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문제라서 이번에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일반화된 문장입니다. 4번. 상가에 관해서 매매 예약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가 되기는 했는데 다시 허용이 됐다면 이 예약권 행사는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일시적으로 살짝 불능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완결권 행사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낯선 지문이라서 삼각형이 날 수 있고 2번하고 4번 선택했으면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 근데 문장을 국어적으로만 읽어도 다시 허용됐다는 말이 보인다면 불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지문이 좀 다소 길게 써 있기는 한데, 자, 행사가 유효하려면 제척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여기만 읽어보면은 그렇게 틀린 문장이라고 찾을 만한 데가 없죠. 뭐 소장 부분 송달 어쩌고 재판상 이런 말들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만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일 텐데, 자, 지금 한 15문제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출제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좀 선택이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는데 패스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뭐 1번, 3번,
그리고 뭐 5번 정도 제거하고 2번하고 4번 중에 찍었다든가 뭐 하나 정도 삼각형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70번 뭐 이런 문제 맞추면 되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매매는 낙성 분류식 맞죠?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9에다가 넘겨주면 되겠죠. 자, 담보 책임 규정도 유상계약인 교환계약에 준용이 될 거고요. 자,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죠. 균분해야 될 겁니다. 자, 상식으로만 풀어도 4번이 틀렸다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 문제 이런 데서 득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1번 좀 운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날짜가 있고 금액이 있고 뭔가 좀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 보는 중간에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풀기보다는 나는 버리고 가겠다 라는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요. 50번 이전에서 한 5문제 그리고 방금 전에 좀 예약완결권 강서에 관련해서 한 문제 6문제 이것까지 버리고 가도 7문제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리고 가도 괜찮겠고 시간이 남아서 돌아와서 본다 그러면 자, 계약금이 걸려있는 매매였는데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자, 날짜 전에 지급했던 후에 지급했던 또 자,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이제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지문이 좀 까다로워서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했다는 지문인데 이것도 이행의 착수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좀 다소 좀 판단이 어려운 거는 디귿번에 삼각형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옳은 곳을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3번과 5번 사이에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5번으로 답 고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드렸다가 삼각형 나오는 것보다는 버리고 마지막에 시간 남아서 돌아왔을 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어쨌건 50% 확률은 됐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운영상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으니까 또 쉬운 문제 나올 차례가 됐겠죠. 자,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임대차. 임대인이 목적물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거다. 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남의 물건 매매나 임대차 다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기간을 영구로 임대차 계약하는 것도 허용이 될 거고요. 2013년 이후로 임대차 최장기간 20년으로 하는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영구 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존의 필요비 상환받아야 되는데 필요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필요비 안 주면 나는 차임을 필요비 액수만큼 적게 지급하겠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비교적 최근 판례지만 판례를 모르더라도 자, 임차인이 당연히 필요비를 지출 즉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안 주면 그 액수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이 돼야 되겠죠. 자, 뭐 많은 출제가 있는 지문은 아닙니다만 종전에 중개사 시험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몇 번 있었던 지문이고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과 함께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자, 협력해야 될 의무를 포함하는 거고요. 뭐 어떤 특수목적 시설을 할 건 아닙니다만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게 복구는 시켜줘야지 될 겁니다. 자, 뭐 다른 걸 지우면서 정답 4번으로 가도 되겠고요. 또는 뭐 좀 기출문제 외워서 풀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자,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의소유 토지 임차한 후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고 임대차가 종료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케이스네요. 자, 사례 문제로 나왔으니까 토지 소유자 지금 을이죠. 그걸 빌려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갑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려고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는 상황입니다. 자, 1번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매수 청구권은 허용이 될 거고요. 자, 등기 넘겨주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 거절하면서 동시이행 항변하면 되니까 안 산다고는 말하면 안 돼요. 또 2번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는 건 매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뜻인데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은 무효가 될 겁니다. 3번 자, Y 건물이 X토지와 제3사주 토지에 걸쳐서 건립을 좀 키워드로 관리해야 되겠고요. 걸쳐서 건립된 건물이라면 전체에 대한 매수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샀다가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될 거고요. 걸쳐서 건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매수 청구는 안 되는데 라고 파악해 주셨으면은 정답은 용이하게 3번 확실하게 틀린 질문 나왔으니까 밑에 질문 안 읽고 지나가도 괜찮다 하는 운영이 될 수 있겠고요. 뭐 확인 정도 해보면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됐다면 돈 안 내서 쫓겨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5번 매수 청구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을 통해서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뭐 합법적인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했다면 사용료는 내야 된다는 취지로 형성된 지문이고요. 뭐 신규 판례나 이상한 지문 없어요. 함정 지문 없이 그냥 늘 중요하게 다루던 판례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례지만 뭐 중정도 난이도로 관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74번 자, 법정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이고요. 자, 기억번이 이 문제 이제 제일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는 소위 해방효,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면 이 청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가 되는 질문인데 이 위반 당사자라는 말 때문에 이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심리적인 동요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미 계약이 해제가 된 이후에는 위반자라 할지라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읽을 수 있게 잘 관리가 되기만 한다면 자, 기억번 하나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번 빠진 걸 지워보면 두 개나 지워지죠. 자, 그리고 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해서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자, 이렇게 나온다라 그러면 자, 그럼 매매 대금이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들어갔는데 중도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발생된 중도금 연체이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돈들을 다 포함해서 돌려줘야 될 테고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대금엔 이자도 가산을 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되겠고요. 자, 디귿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디귿번이 좀 까다로운데 자, 니은번까지 해결이 되셨다라고 하면 지우고 정답 5번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계는 우리가 시험 범위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의무에서 상계는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상계는 서로 잘못을 했을 때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하는 게 과실상계인데 자, 이건 잘못이라기보다는 제자리로 돌리는 행동이니까 상계가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74번은 혹시 니은번이나 디귿번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이중으로 발생되면은 정답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니은번만 해결된다면 디귿번은 버려줘도 괜찮은 문장이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50번 이전에서 한 5문제 그리고 중간에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니까 한 7, 8문제 수준밖에 안 돼요. 틀린 문제가. 자, 아직도 우리는 여유가 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간중간 피곤하게 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잊어주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다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약간 불편한 거 하나 나왔으니까 좀 쉬운 것도 나오겠죠. 집합건물법. 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 취득 수요가 될 리 없을 거고요.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같은 것 물권 변경에 등기를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는 규약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되는 후에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자, 경매로는 더더욱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자, 대지 사용권은 항상 전유 부분과 같이 다니는 원칙으로 하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경매로 인한 분리 처분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 되겠고요. 분리 처분 형태의 문장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76번.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걸 고르라는 건데 세 가지 기준이 잘 확립되어 있다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목적물이 예약 당시 기준으로 대여금 채권보다 더 큰 경우라야 한다가 첫 번째. 그리고 채권이 자, 대여금 또는 차용금 같은 소비대차 채권이라 해야 된다가 두 번째. 매매대금, 공사대금 같은 건 안 된다. 그리고 가등기든 소유권 전등기든 등기가 있어야 적용된다가 세 번째. 자, 그러면 적용해 보면 1억 원을 차용했으니까 소비대차는 맞고요. 자,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적용 안 하겠죠. 탈락.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매매대금 채무라면은 소비대차 아니니까 바로 탈락. 차용금이라면은 소비대차 맞고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면 더 비싼 부동산이니까 적용 대상 될 수 있겠고 이제 등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가등기 했죠? 자, 이러면 3번이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대차 차용금 맞는데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이 잡혀 있는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4억 원으로 볼 게 아니라 선순위 2억 원을 빼고 부동산의 가격을 2억으로 보아야 하니까 3억과 비교하면 물건이 더 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를 해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5번은 그림에 등기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담보법에서 대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비율로 등장하는 적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인데 세 가지 기준만 잘 챙겨져 있었으면은 청산조차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더 쉬운 문제인 게 확실합니다. 정답은 3번. 자, 77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명의신탁약정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는 건데 일단 상속인이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걸러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해당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기억번 들어간 것들을 지워 주셔야 되겠죠. 자, 니은번 지문은 이런 형태로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형이 날 수 있을 텐데 자, 명의신탁의 제3자도 뭐 이렇게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가 충분히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디귿번인데 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만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외관을 갖춘 자가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자, 꽤 오래전에 선고되어서 타시험에 출제가 많이 있었던 지문이고 그리고 최근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제3자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기출에 반영이 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제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디귿번만 추가로 제거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정답을 1번에 찾을 수 있겠고요. 디귿번이 삼각형 나는 순간 리을번은 더더욱 본 적 없는 행정법 관련 사안이라서 제거하기가 용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 결국 이 문제는 디귿번이 관건이 되게 될 겁니다. 허가권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은 뭐 이 명의신탁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인 건데 몰라도 괜찮고요. 향후의 시험을 대비한다면 디귿번은 좀 추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소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번의 출제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디귿번을 모른다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8번.
네, 날짜가 들어가고 길이가 길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버려줘도 괜찮겠고요. 다만 거의 문제 끝까지 왔기 때문에 뭐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2억에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했어요. 자, 그리고 자, 당일 을에게 보증금 지급하고 동시에 인도 주민으로 확정일자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네요. 자, 대항력을 취득하는 건 인도 주민등록 다음 날 0시. 그럼 인도 주민등록을 한 날짜가 1월 5일이니까 1월 6일 0시. 맞겠네요. 자, 제3자에서 2013년 5월 9일 경매가 돼서 주택이 매각이 됐을 때, 자,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는다 했는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될 텐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야기 없고요.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했다면 배당 요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테지만 지금 이 지문은 제3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3번. 을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이랬을 때 자, 바뀌기 전에 소유자는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바뀐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겁니다. 4번은 이기를 연체했으니까 해지 사유가 걸렸으니까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저 묵시적 갱신이 5번 되게 되면 주택임대차니까 존속기간은 2년이 되게 될 겁니다. 4번, 5번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겠고 정답은 2번일 텐데 날짜 비교 같은 거 좀 해야 되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 난이도는 제법 높은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고 가정해도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79번. 자, 34회에 기출된 문제 중에 최신 판례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보증금이 10억 원이면 서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섰어요. 9억을 초과했죠. 거기다 추가로 임대료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히 9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더라도 대항력 인정규정, 갱신요구권, 권리금, 그리고 3기 연체 시 해지조항 또는 뭐 감염법 예방법률에 따른 해지 규정 같은 것들은 적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9억이 넘었지만 인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자, 최단 기간 1년의 존속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9억이 넘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대법원 최신 판례가 9억도 넘고 기간도 약정을 안 하게 되면 종료일을 모르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준점 6개월, 1개월 사이 구간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 요구권을 이럴 땐 허용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급번을 반영을 못 해버리면 이 문제는 급격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인정되는 것은 기억번 하나라서 정답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자, 지급번을 모르게 되면 그럼 이것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신 판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80번. 자, 중개사 수험생들 공부로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가 좀 출제되었는데 자, 갑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결정했어요. 배우자이긴 하지만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명의신탁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문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자, 똑같은 질문을 해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뭐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치 등기 청구 다 되고 3번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질문 같아 보이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출제 포인트는 등기 청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하는 건 가능하고요. 자, 부당이득 원인으로 하는 건 안 된다가 돼요. 그리고 무효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해지 원인으로 하는 건 또 안 된다가 되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지문인데 무효 등기를 말소하는 건 점유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등기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형태로 해야 하고 등기 자체는 무효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개념인데 자, 부당이득 반환 단원을 배우지 않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를 자, 2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라든가 자, 수탁자가 팔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3번 싸움에서 3번을 선택할 소지가 훨씬 높아 보여서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문제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전체를 풀어봤더니 자, 41번에서 대략 한 50한 2번까지 한 1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나 하나 걸로 한 번씩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있어서 그걸 전부 다 틀렸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50한 4번부터 한 65번까지 오면서는 한 15문제 그 이상의 문제가 대부분 간결하게 답이 골라지고 한 문제 정도만 좀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0번대 이후에서 한 3문제 정도. 그럼 합치면 그러면은 자, 앞쪽에서 한 5개, 뒤쪽에서 한 5개 정도예요. 그럼 10문제를 온전히 다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60점을 넘는 점수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쉬운 문제들에서 실수만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30개를 맞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점수죠. 75점이나 되는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약간의 실수가 있고 좀 선택이 어려운 질문 한두 개 실수해도 65점까지도 가능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중간에 답이 골라지지 않는 문제들에서 너무 오래 붙잡혀서 끝까지 못 풀었다든가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시험이 어렵다라고 체감을 해버리면 쉬운 데서 실수가 늘어나는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야 되는 34회 문제는 특성이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회차별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각 기출 문제들이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떨 때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험장에서는 내가 아는 문제 위주로 잘 관리해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걸 느껴보기 위함도 아주 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든지 이런 운영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중요하고 쉬운 것 위주로 득점해서 65점, 7점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